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또 이런저런 또 논문을 요즘 또 생각보다 이제 자주 보게 되네요. 테슬라가 리튬 리파이너리 이제 텍사스에 뭐 이미 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약간 착공식인가요? 이제 사이버 트럭도 보이고 그래서 그 리튬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논문과 어떤 방식이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환경도 조금은 이미 테슬라인 엔비디아님께서 감사합니다. 진짜 어려운 환경이지만 저도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정말 힘내길 바랍니다. 바라는데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지, 그대로 이제 보고 얘기를 들어야지 자꾸 그 진통제를 맞으면은 그러니까 앞이 멀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힘든 상황인데 현실을 얘기해주지 않고 자꾸 괜찮다 괜찮다 그러다가 진짜 골로 갈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중국의 현재 배터리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자꾸 LFP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규모와 경험에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결국 잘 만들게 되고요. 중국 애들이 하이니켈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중국의 배터리가 그렇게 싸고 그게 낮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 높은 것도 하고 있고 점점 올라오고 있고, 프로토타입도 많이 얘기했고 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얘기를 이미 다 얘기를 했네요. 근데 이제 논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테슬라 재고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 글로벌리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인벤토리를 홈페이지 가서 체크를 할 수 있죠. 그 데이터를 싹 다 긁어다가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테슬라가 운영하는 그런 인벤토리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보고 그래프를 업데이트한 겁니다.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 살펴볼 건데요. 결론은 역시 모델 X가 문제다. 물론 3랑 Y의 지금 재고 보면은 굉장히 글로벌리 높은 편이지만 지금 기가 텍사스가 5,000대를 이제 한 주당 5,000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을 빨리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베를린은 Y만 만들고 여기는 사이버 트럭도 하면서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라서 느렸다기 뭐 그럴 수도 있죠. 미국이 좀 인건비도 비싸고 뭐 그런 요인 전혀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만들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정도면 정말 생산 속도가 빨리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재고도 문제죠. 수요가 그만큼 못 따라온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 제가 이거 항상 이렇게 하면 영상이 길어져서 그러는데 얘네가 지금 생산량도 미친 듯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잘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도 했죠. 그런 문제 때문에 3랑 Y, S도 그닥 걱정이 안 되는데 X가 문제더라. 이 고금리에 비싼 것들은 저 10만 불이 넘는 차는 역시 장벽이 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노스 아메리카인데 오른쪽이 미국만이고 왼쪽이 노스 아메리카, 캐나다랑 다 합친 건데 뭐 사실 캐나다 시장이 뭐 그렇게 크지 않죠. 사실상 미국 시장과 재고가 매우 비슷한, 합치거나 안 합치거나 상황이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역시 모델 X가 문제고, 3년 공짜, 프리 슈퍼 차징, 쉽지 않다라는 점. 쉽지가 않죠. 참 내려가기가 10만 불이 넘으면 그 외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보면은 이게 레스트 오브 월드, 그러니까 아시아 포함, 그 일본 거기 주변 다 몽땅 시장이 작다 보니까 이게 다 한데 묶여서 한국만, 여기 한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따로 봤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유럽이나 아니면 그 외의 월드로 이렇게 돼 있어서 보면은 뭐 스케일 바를 보면은 아직 유럽은 그쵸, 이게 기가 베를린 도니까 여기는 섣불리 뭘 판단하기가 어렵고 지금 S랑 X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올라가지만 이건 좀 추이를 봐야겠죠. 아직 이걸 뭘 판단하기가 다른 차종들은 어렵지만 확실히 미국 내에 이 X는 이 1,000대 넘는, 이 비싼 게 1,000대 넘게 있다라는 거는 이건 뭐 1,000대 넘으면 1,000억이 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환율까지 생각하면 훨씬 넘는 거죠. 뭐 1,000대 좀 넘으니까 진짜 이건 거의 뭐 2,000억 가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1,000억, 1,500억쯤 되겠군요. 이게 쉬운 재고량이 아닙니다. X는 좀 현 상황에서 힘들다. 그런 거를 여기 특히 이런 레스트 오브 월드 이거 50대 요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재고량이 낮기 때문에 여기다 좀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보는데 3랑 Y를 보더라도 이 다른 동네 다 합쳐봐야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런 걸 고려해도
X는 좀, 그렇죠. 근데 Y나 이런 건 불티나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X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걱정된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재미난 얘기를 또 덕분에 논문도 좀 다시 또 보게 되고, 자, 테슬라가 이 리파이닝 캐퍼시티, 리파이닝 하는 거, 리튬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가고 뭐 텍사스 주지사도 보이고 착공식을 제대로 했고, 거기서 이제 약 한 1년에 100만 대치의 이제 리튬을 리파이너리 할 생각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확장할 뜻도 밝혔는데, 이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밝힌 걸 보면은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여기 보면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히 꼭 집어서 요런 게 참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디움 설페이트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뭘까? 여기 보면은 mixture of sand and calcium carbonate이라는 얘기도 하고, 익스트랙션 하는데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을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논문을 보니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익스트랙션, 우리가 이제 뭐 돌에서도 캐고 브라인에서도 하고 해서 이런 복합체, 그러니까 리튬은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리튬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알루미늄 옥사이드라든지 이런 엄청 믹스처에 있는데 여기다 황산을 때려 붓습니다. 황산을 써서 리튬 설페이트가 나오고, 그거를 소디움 카보네이트로 때려서 소디움 설페이트라는 부산물이 나오는데, 이거를 버리게 되면 당연히 좀 강산도 쓰고 당연히 환경이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친환경적으로 최소화하거나 아예 이게 안 생기게 하거나 아니면 이걸 재활용하거나, 그런 의미로 공식적으로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저도 그 덕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익스트랙션 하는데 여기 정말 독한 케미컬, 특히 황산 이런 것들 많이 쓰인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곰곰이 많은 연구가 진행됐고, 테슬라가 그거를 실제로 이제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면에는 리튬이 전 세계적으로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이게 흔한 거죠. 근데 참 재밌죠. 이렇게 전기차나 테슬라가 하기 전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리튬 리저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넘쳐나죠. 넘쳐난데 또 쉽게 캘 수 있는 거는, 그렇다고 제가 뭐 소디움이 그러면은 틀린 거냐,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아직은 쉽게 캘 수 있는 데가 저 남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모든 배터리는 각자의 역할에 다양하게 쓸 거라는 기조가 저는 그 밑에 깔려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많은 기술이 있는데요. 참 그러니까 테슬라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거 포석을 깔겠죠. 그리고 남미나 이런 위치적인 면들, 기가 텍사스 다 그런 것들 고려해서 그 텍사스 거기다가 남쪽에다 짓는 것도 다 종합적인 판단 안에 이루어졌긴 한데요. 근데 친환경적인 방법이 이게 가격이 항상 가격이 문제죠. 경제성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한번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이래서 참 중국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좀 그런 규제를 덜 받으면서 저렇게 대량으로 뭘 익스트랙션하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 아직까지도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참 이게 규제가 요즘 IRA법이 시행되고 나오는 얘기들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배터리 후진국입니다. 개발이나 원천 기술은 다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내버려둬서 참 많은 게, 이게 제재를 하려 그래도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는 제재가 되죠. 반도체는 이 생태계가 돈이 엄청나게 쏟아부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자꾸 반도체랑 다시 한번 배터리를 동일선상에 놓는데, 반도체는요, 이미 중국도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 생태계가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여기 장비업체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뭐 수십 조는 우습게 때려 부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 때려 붓지만 여기도 엄청나게 이미 자체적으로 돈을 쏟아 부으면서, 그리고 공정이 배터리에 비해서 배로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옵티마이즈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미국이 적재적소에 이제 규제를 한 건데, 배터리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참 누구를 위한 법인지라는 얘기까지 좀 요즘은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원래 이게 요약하면 컨벤셔널 리파이닝 채널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쓰레기 아주 독한 그런 케미컬들이 나와서 환경 오염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다 중국에다 준 거 아닙니까? 이거 미국이 몰랐겠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이 더러운 일은 우리 하지 말자 그러면서 다 해외로 이렇게 줘놓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제조업이 붕괴되고 안보까지 위협을 받으니까 이걸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죠. 친환경적으로 이미 규제는 높은데 친환경적으로 이걸 리사이클 하는 게 결국 핵심입니다. 이 엑시드를 다시 넣어서 이걸 계속 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당연히 기술과 돈이 드는데 물론 보조금이 있죠. 보조금도 있고 기존 광물을 이제 FTA나 미국이나 FTA 맞은 데서 이제 해야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보조금이 맞춰주기 하겠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이미 중국은 대규모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한다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지금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미리미리 포석을 깔고 가니까 보조금 그렇게 다 수혜받으면서 그게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테슬라가 엄청난 혁신을 해왔고 이런 걸 선제적으로 선두적으로 이런 거를 시도해주고 된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혁신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참 대단하고 이런 거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리사이클 구조를 만들기가 그러니까 소듐이 여기서도 쓰이는 거죠. 재밌죠? 이게 치환하는 겁니다. 리튬 설페이트를 소듐 설페이트로 바꾸는 건데 그래가지고 여기 리튬 하이드록사이드나 리튬 카보네이션이 생겨서 이걸 이제 배터리 그레이드로 그리고 이것도 대충 만들면 안 됩니다. 순도가 떨어지면은 좋은 배터리가 나오기가 어렵겠죠. 이런 거를 참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퓨리티도 엄청나게 뽑아야 되는 게 이런 논문들 보면서 보니까 이게 아이고 근데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이런 거에서 많이 고민을 해왔고 진짜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라서 뭐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고 테슬라가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에 다시 한번 진짜 그리고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이 소듐 설페이트도 바이 프로덕트로 언급을 해서 다시 한번 관련돼서 이렇게 논문도 찾아보게 됐다. 여기가 핵심이더라. 마지막은 일론 머스크가 제가 이미 리뷰하면서 이게 하입에 일론 머스크가 불어대는 이 진짜 뽐뿌에 안 당하려 그러는데 진짜 기대하게 참 차량 리뷰에 대해서도 제가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제가 그 루디크러스 100 플러스 D 플러스 제 차에 하드웨어적이라고 문제라고 이제 차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통신이 차가 다 작동을 하거든요, 제 차가. 근데 좀 통신에 이게 상태 체크가 잘 안 되는데 테슬라도 문제를 인식하고 그래서 제가 차를 수리를 맡겼는데 금방 고쳐질 줄 알았는데 왜냐면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걸 좀 정밀히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로너를 줬습니다. 제 차를 맡기고. 그래서 옛날 원형 스티어링 휠에 옛날 루디크로스 참 옛날에 이것도 동경 대상이었는데 루디크로스 플러스의 21인치 휠에 이제 브렘보 브레이크단 저기 로너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걸 몰고 다니고 있는데 그거 리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V11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이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AI가 더 이제 직접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V11.4는 V12에 가까울 거고 V12가 왜 대단하냐면은 이제 엔드 투 엔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FSD가 원래 AI 트레이닝은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모델을 형성해서 그 모델을 실행하는 게 차의 이식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AI의 이제 확장성이 from processing to image to steering, braking, acceleration까지 다 AI가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또 웃긴 게 AI가 그렇게 우리 인류를 위협한다고 하면서 지금 테슬라는 엄청나게 AI를 확대 적용. 물론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그런 본인도 AI의 위험성 아니면 인류를 위협할 그런 것 때문에 그랬지만 이게 지금 보면은 FSD를 또 재미난 게 다 뿌린답니다. 한 달간 무료로
아마 판매량이 시원치가 않은가 봅니다. 이제 좀 정체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슈퍼 스무스해질 거기 때문에 이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 이제 일반 분들한테 FSD를 풀로 이제 뿌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느껴봐라. 그리고 이제 사라는 거죠. 꼬시는 거죠. 그 정도로 성능이 올라왔다라고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보면은 이게 좀 이제 안 팔리나? 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도 법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 금방 다 뿌리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면 적정 수준, 거기다가 AI의 확대 적용. 근데 좋게 보면 저도 애시앙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이러면은 또, 그러니까, 또 기대를 엄청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AI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그 과거, 물론 이건 차에 국한된 거니까 뭐 그 과도한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철학적으로 좀 반대되지만 저는 대환영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빨리 왜냐면 그 로노보다 지금 새 차가 그러니까 겉은 좀 비슷한데 테슬라도 정말 많이 발전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제 차가 렌트로 준 차보다 로노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실내나 성능, 가속 성능, 핸들링, 승차감 테슬라도 정말 부품을 많이 바꿨다라는 느낌이 팍팍 옵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서 이 회사는 바꾼 거지 다른 회사 레거시 회사처럼 뭐 페이스리프트니 뭐 대대적인 모델 체인지니 이게 아니라 그동안 진짜 많이 나아졌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물론 큰 변화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거를 기다려서 산다라는 거는 이 회사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공짜로 쓰시는 FSD를 느껴보시고 북미에 계신 분들은 슈퍼 스무스 지금보다도 나아질 거라니까 또 이러니까 저도 기대감이 느껴져서 한 번쯤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항상 얘기를 했죠. 이 제값보다 조금 더 받게 한다고 구조가 최근에는 좀 아깝다고 생각했다가 V11 되면서 이제는 돈값을 한다고 저는 심지어 근데 저도 좀 바이어스 된 게 있죠. 저는 일찌감치 차를 살 때 일찌감치 사버렸기 때문에 제가 모델 Y 같은 경우는 뭐 7,000불일 때 샀고 모델 S도 10,000불일 때 샀기 때문에 FSD를 제가 좀 아무래도 체감상 전 싸게 샀기 때문에 거기에 더 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아지면은 당연히 돈값 한다고 생각하고 북미에 계신 분들은 이번에 한번 한 달 공짜를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